지금 지수만을 봤을 때는 오늘 3포인트 빠졌죠? 3포인트 거래소 기준 빠졌으니까는 장중에 15포인트 플러스도 났었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도 0.8% 마이너스. 그런데 오늘은 2차 전지가 빠진 거죠. 제약바이오는 워낙 좋았었던 상황이고,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거예요. 미국 장은 미리 선조정을 받았고 우리 시장은 조금 더 깨질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이 우린 봤거든요. 급락하는 거를.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 혹은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웠었던 트럼프 관세를 실질적으로 어제 새벽에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미국장 급락이 어제 사실은 월요일날 쉬고 우리가 대체 휴일 쉬고 좀 편하게 잠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미국장 보고요. 플러스 나는구나, 반등 나오는구나, 200일선 닿구나 나스닥, 뭐 이런 거 잠깐 화면 보시면 나스닥이 딱 200일선 닿고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플러스 나니까 여기서 좀만 돌리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 역시 나스닥 미국 화이팅, 우리도 반등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저뿐만 아니고 모든 참여자들이 주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니까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왜 이래 읽어봤더니 실질적으로 ISM 제조업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왔고, 그 이후에 바로 12시에 나왔고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확정을 시켜버렸던 거죠. 중국에도 그러고 캐나다, 멕시코에도 그렇고. 오늘 장중에 또 말씀드리자면은 장중에 캐나다에서 맞불 관세 네. 25%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10개 기업 제재 리스트 발표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일부에 대해서 15% 정도 또 관세를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3포인트밖에 안 빠졌다? 그 이 정도면 해볼 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장중의 느낌은 이거예요. 어라? 변동성은 줄어들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시면은 아침에 김현철 대표 맨날 보여주죠. 익스트림 피어잖아요. 미국 주식 웬만하면 익스트림 피어 들어갔을 때 사면은 웬만하면 먹어요. 그렇죠. 여러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와, 시장별로는 해볼만 하지 않겠구나라고 장을 좀 열어보고 하고 있는데, 막상 섹터가 작살인 거죠. 장난 아닌 거죠. 정말로 섹터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섹터가 이런 거죠. 관세에 괜찮은 것들만 많이 오르고 관세 피해 있는 것들은 많이 빠지고, 딱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호재 악재 물어보실까 봐 말씀 좀 드리냐면, 네. 호재의 경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강하게 올랐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죠? 시장을 도망쳐거든요. 그러니까 네. 패닉 셀링. 그러니까 코스닥이 5%씩 빠져들면서 이러면 답 안 나와요. 그렇게 빠져. 그런데 지난주에도 3% 이상 빠졌었고 그때도 사실은 좀 해볼만 했어요.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왜냐면은 그게 빠진 것만 빠지고 해볼 만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장 참여자가 그래도 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있더라고요. 오늘도 조선방산에서 강력하게 매매를 하고 있었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호재. 근데 악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안 좋은 섹터는 너무나도 하드하게 패요. 이게 악재예요. 어떤 같은 내용이긴 한데 네. 내가 그 섹터를 잘못 골라대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 골랐다가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또 악재는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조선주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하나오션이 신고가 난 거죠. 일단 섹터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런 부분.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현금도 주식이다. 그죠? 2주 연속 말씀드리고 지난주는 조금 더 강조시켜드리고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지수가 빠졌다가 살짝 올라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이제 또 댓글 말씀드리자면 많이 무슨 소리냐부터 시작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지난주 기억을 해보시면 왜 현금이 있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언제 사고 싶은지 대표님, 이사님 물어봤잖아요. 그 언제 사고 싶은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많이 빠지면이란 거 기억나시죠? 많이 빠졌잖아요. 시장이. 지난주에 88포인트인가요? 거의 90포인트 가까이 빠졌으니까 정말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는 해볼 만한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물론 미국의 관세 추이, 그리고 이번 주에 ISM 그 서비스업 지표, 여기 좀 이따 일정을 말씀드릴 텐데 발표 계속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먼저 선조정 받은 게 일단은 호재다.
더 이게 이상 빠질 만한 구간이 많지 않다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저 2,450 정도, 2,500 언더에서는 주식 사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 정도 구간까지 또 왔어요 지금. 음, PBR 0.9배 구간 또 온 거죠. PBR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은 또 밑에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살아날 거예요. 근데 섹터가 헷갈리는 거죠. 음, 그 섹터에 대한 얘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런 거 그리고 이거죠. 이렇기 때문에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뭐가 오를지 모르거든요. 오늘 사실 덜 빠져서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조선주 이렇게 세게 예상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관세를 했네? 그런데 뭐가 올라가지? 뭐 조선주 좋을 것 같은데? 했는데 한화오션이 장중에 17% 올라가고 이거는요 쏠림이죠 쏠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매매를 하려면 현금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내러티브로 매매할 때랑은 지금은 좀 다른 표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좀 홍콩 얘기 좀 홍콩 보면은 이렇죠. 홍콩이 장중에 빠졌다가 0.4%로 땡겼어요. 네. 땡기고 항생테크도 그랬고 항생테크 마이너스 3%에서 개장을 했는데 장중에 플러스 전환도 했었고 이게 중국에서 보복관세 한다고 하니까는 네. 이게 예전 같을 경우는 보복관세 하면은 중국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등이 나와요. 이게 좀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까 했더니 시장 참여자들 중국 입장에 봤을 때는 보복관세를 하더라도 버틸 힘이 있다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 1기 때는 솔직히 서로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특히 AI 패권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많이 쫓아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크 쪽이 센 거예요. 당연히 중국이 미국이랑 뭔가 무역 분쟁을 하던 패권에 대해서 경쟁을 할 거면은 당연히 AI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인 블러스 얘기를 한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 이쪽 섹터를 강하게 밀어줄 것 같은 기대감. 이게 좀 뭔가 같은 분쟁이 들어가고 같은 보복관세를 하더라도 시장 반응이 굉장히 다른데 네. 제가 생각하는 1기 때 가장 틀린 점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미국은 오늘 나스닥 선물 조금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던데 일단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크게 걱정이 되진 않는다.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지수가 2,600 이상이라면 걱정할 것 같아요. 아, 좀 밀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2,500 초반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좀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 종목 뭐가 보면은 있을까요? 이 하나오션이 진단 정말 이게 지금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대단해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하나 오션도 그렇고. 하나오션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골든크로스 나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 터지면서 이 정도는 신고가 영역 넘어서면 어차피 매물 없으니까 소질만 하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하나에어로는 이게 지금 여기까지만 볼까요, 가족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부러뜨려 놓고서 네. 그죠? 부러뜨려 놓고서 여기서 아무리 유럽에 방산주고 좋았고 방위비 분담금도 높아지고 그죠? 유럽이 따로 발주할 것 같고 뭐 트럼프랑 주말 사이에 그거 이거 좀 얘기해야겠어요, 대표님. 그거 트럼프랑 젤렌스키 주말 사이에 저는 이거 보고 슬펐어요, 저는. 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철저하게 젤렌스키가 납작 엎드리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뭔가 좀 세계 지도자로서 품는 모습을 보이든지 둘 다 없었어요. 네. 이 약소국은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6.25 때.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지를 그 실리만 취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빌기도 해야 되고 우리 국민이 이익이 가장 먼저니까는. 근데 약간은 자세도 좀 그래 보였고 원래 뭐 그 서양인들의 그럴 수도 있다고 네. 치긴 하지만 그런 부분. 그런데 이게 저기 지난 금요일 날 장 부러지면서 8%나 3일 연속 음봉을 내면서 부러뜨렸는데 이것을 신고가를 내면서 종가상 18%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폭발력을 가졌는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오늘은 쏠림이에요, 쏠림. 관세에 피해가 받지 않은 섹터에 대한 강한 쏠림.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장중에 직원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물린다는 건 알고 있다. 그렇죠. 내일 더 가면 할 수 없지만 경험적으로 이거 지금 쫓아가야 돼, 쫓아가야 돼. 사실 방사는 조정을 얼마 안 받긴 했지만 조선주는 거의 2주 연속 조정받았어요. 네. 그래서 조선주는 저는 그럴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가면. 근데 요거는 방산주는 다소 좀 부담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모이는 모습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물론 좋은 건 다 알죠. 오케이, 다 뺄게요. 그런 거 좋은 거 좋은 거니까. LNG부터 시작을 해서 LNG 좋으면 삼성중공업 신고가 써야죠. 사실은. 그죠? 네. 포스코 인터가 더 세게 쏘든지. 그런데 오션이 기존 주도주가 강하게 쐈다 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엔 관성이다. 주도주는 관성이 좀 있긴 있거든요. 하나에어로도 같은 의미로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뭐 하나에어 말씀드렸고,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캔코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시다시피 우주항공의 대표 주자였죠. 이때까지. 네. 2월 달까지. 근데 기사 보시면 나와요. 여기 드론이 나와요. 드론이. 그죠? 네. 드론이 나와요. 여기 내 기사 보세요. 그래서 물론 실물이 있습니다. 어디 컨퍼런스인가 어디서 이제 드론 같은 경우를 전시하면서 얘기까지 했던 영상까지 있었어요. 그건 각자 보시기로 하고. 근데 이거죠. 이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 장중에 거의 18%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다라는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이쪽 섹터 드론이라든지 사실 근데 드론 어떻습니까? 많이 쉬었어요. 드론도. 네. 드론은 거의 한 달 반 쉰 것 같은데 저는 기존의 주도 섹터가 적당히 쉰 거에 대해서 매매하는 건 오케이. 왜냐면은 매물뿐만이 아니고 적당히 쉰 거면 에너지가 모여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 참여자들이 손절 칠 분들 쳤을 거고 매물도 좀 덜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론 같은 경우도 이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조선도 2주 쉬었고 캔코아도 드론도 좀 꽤 쉬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특징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방산이 지금 추가적인 더 상승을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저는 방사는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못 잡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장주가 워낙에 또 세게 움직임이 나오다 네. 보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이 있죠. 당연히. 네, 부담스러운데 대장주가 사실 못 가면은 드론주들도 못 가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근데 장중 변동성은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을 네. 이용해서 매매 매매를 플레이는 하자. 가능할 것 같은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런 생각하면은 꼭 그 다음날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뭐 내일 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솔직히 이제 오늘도 생각한 게 시장이 빠네요, 사실은. 그렇죠. 만하기 새로운 게 때문에. 별로 없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도 일단 오늘 오른 것 중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 오른 것 또 말씀드릴게요. 넥스틸, 시추. 사실 이 종목은 많이 회자가 됐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위에서 고가놀이 패턴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세게 쏠 줄은 근데 여기 쏜 주체가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은 트럼프 내러티브가 강하게 발동된 장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안타깝긴 해요. 안타깝긴 한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적당한 순환매일 때 돈을 제일 잘 벌거든요. 네. 한쪽으로 쏠릴 때는 적당히 먹질 못해요. 그리고 감이 못 덤벼듭니다. 덤비는 사람은 누구냐면 외인 기관들. 딱 어떻게 얘기할까요? 제 기준에선 자기 돈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죠? 내 돈 아니니까 수수료도 없고 그러니까 세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가는데 저희가 영업점에서 이런 매매를 했을 때 뭐 오늘 올라갔으니까 하는 얘기긴 한데 이제 올라가기 전에는 해볼 만한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쌌을 때는 네. 못 쫓아가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내일 6% 빠지면 그래도 우상향 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면 7% 물려 있어요. 그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이 2달 지난다? 그러면 이제 2달 후에 2달 동안 나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현장에서는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 쫓아잡는 건 말씀을 안 드리는 중이고 오늘 2차 전지 많이 빠졌죠. 그중에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사실 이렇게 부러질 만하게 뭔가 안 좋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장중에 돌아다니는 뉴스를 봤을 때 현대차에서 전고체 배터리 사실은 중간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양산 중이라고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발표를 한 게 2030년도부터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기사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었구나
라는 네. 거죠. 근데 우리 이거 올라올 때도 멀었구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조정의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에코프로 BM 거래소 이전 상장 낙마하고 나서 2000원지 센티 안 좋아졌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인터 배터리 행사를 하고, 내일 유럽에서 뭐죠? 자동차 산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발표할 건데, 이런 호재들을 앞서고 나서 뭔가 세론의 분위기, 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트럼프 관세입니다. 캐나다 관세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뭐 공장들이 캐나다에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자동차 네. 공장들이. 뭐 스텔란티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쪽에 우리나라 배터리 셀 메이커들이 우회로 많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관세를 때려버리면은 상대적으로 줄어도 이게 더 커요. 현대차에서 변고체 이것보다는 2000년 주요의 원인은 관세다. 그래서 지금은 관세입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얘기할 수 있는데 관세다라는 거고, 오늘 시간 없으니까 오늘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 한 번만 얘기를 할게요. 이사님, 그래도 될까요? 네,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오늘 네. 좀 혼란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찐시황이니까.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볼까요? 제 매매 관점에서 본 거 얘기해 드릴게요. 네. 관심 종목 화면에서 대체거래도 누를 수 있습니다. 누르면은 둘, 넷, 여섯, 여덟, 10개. 10개 정도 일단 시범 운영하죠, 지금. 네. 하는데 오늘 장 끝나고 볼까요? 현재가 원하면 보겠습니다. 가족분들. 잘 보세요.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다. 매매하면서 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대체거래소는 KRX와 NXT, 넥트레이드가 합쳐서 통합으로 보여줍니다. 현재가 원하면은. 그런데 지금 4시가 넘어있죠? 넥트레이드 눌러볼게요. 와이젠트 거래되죠? 네.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끝나고 거래됩니다. 네. 그런데 동시효과가 오늘 8시 40분부터 안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8시 50분부터 10분 후부터 솔직히 동시효과가 20분이 필요 없습니다. 55분부터 보면 되긴 되는데, 일단 이거 땡겨진 거 한 꼭지 10분 정도 땡겨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더 커피 한 잔 더 하셔도 돼요. 호가 보시지 말고 한 꼭지. 그리고 8시 50분부터 9시까지 거래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제 네. 안 되는 거 넥스트레이드 그거 때문에 안 된다. 호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4시부터 이거 지금 호가 들어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KRX, NXT 통합 이거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중간값 체결이 있어요. 네. 오늘 저기 직원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다 칠게요. 호가 50원이죠. 그러면 이 중간 사이에 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중간 가격을 늘 수가 있어요. 체결되더라고요. 되면 1025원. 네. 이 주식 체결이 지켜져요. 오. 호가가 50원이잖아요. 근데 누가 거기를 보고 1,100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라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거고, 그죠? 팔라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원래 호가는 50원 단위인데 10,000원, 1050원, 1,100원이잖아요, 가족분들. 근데 25원 중간 가격도 내가 넣으면은 그 중간 10,000원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사면은 체결이 된다는 거예요. 1025원 체결된 거 봤어요, 오늘. 오. 한 주 우리 이게 항상 미리 얘기를 안 드리는 뭐냐면, 네.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한 주씩 다 넣어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매매를 안 해보고서 상담한다고 자체는 말이 안 돼요. 내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일종의 팁 하나. 지금 오늘 YG엔터가 지금 각각 분봉 볼까요, 가족분들? 분봉 뿅. 이게 지금 3시 보세요. 시작을 할 때 갑자기 뿅 들어가요, 이렇게. 네. 그죠? 뿅 들어가. 이게 지금 가끔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 이 가격 괴리가 잘 발생을 합니다. 네. 물론 아마 8시에 끝나잖아요, 시장이. 넥트레이드는 8시에 끝나면 대체거래소는 8시에 끝났는데, 끝날 때 제 개인적으로는 66,000원에 끝날 거예요. 오늘 종가가 거래소 종가 66,000 통합. 66,000원인데 지금 이거 통합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고, KRX 딱 바꾸면 66,000원이에요. 네. 아마도 요것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중간에 뭐 4시 반에 호재가 떴다라든지, 그러면 요게 제 느낌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서 10% 뜨고 이것을 대체하는 효과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10개 정도 15원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이거 늘어날 거 아니에요. 800개까지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시간에서 때릴 수 있는 기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뭘까요? 시간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갭 상승하는 거가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다 때려버렸거든. 그쵸, 가족분들? 네.
이게 지금 이런 뭔가 니치마켓을 매매는 항상 하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뭐라 그러죠? 전업 투자자분들, 저랑 소통하는 그런 분들 이거 저한테 계속 니치마켓 뭐 있을까 뭐 막 찾아보더라고요. 예, 전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항상 새로운 시장에서는 뭔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확 떠버리면은 8시에 때려야 돼요. 7시 반에도 때려야 되고. 지금은 10개밖에 안 되니까 이 종목들이 대부분 대형주 단위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네. 뭐 컴투스 빼놓고 컴투스랑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을 조금은 가족분들 미리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종목이 넥트레이드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 정도는 알아야겠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언제 또 중요할까요? 실적 발표 시즌. 이 시즌에 내가 내 종목이 넥트레이드에 있다? 그러면은 시간 내에서 때릴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도. 요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본 다음에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체거래소가 오늘부터 시행이어서 네. 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또 직접 체험해본 입장으로 설명을 요 해주셔서 정도면 돼요. 일단 오늘 봤을 때. 다시 한번 통합, KRX, 넥트레이드 요거 주문이 가능하다는 거,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 일반은 통합으로 체결이 된다. 그리고 중간값 체결이 있을 수 있다. 그 시간에서 움직인다. 일단 요렇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해가지고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내일장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내일장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만한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그 목요일로 넘어갈 때 이제 서비스업 PMI가 ISM. 사실 지금 장을 부러뜨리는 게 S&P에서 발표하는 네. 서비스업 PMI 때문에 51에서 53에서 49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서비스업이 미국 경제의 근간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번에 제조업도 잘 안 좋았고 서비스업도 S&P 글로벌 나온 대로 좀 안 좋게 된다면 이거 조금 좋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날 내일 밤에 ADP 취업자 민감 변동, 뭐 내일 차이신 서비스업 PMI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오늘부터 정역 개최하고요. 내일 전인대합니다. 겁나 많아요, 뭔가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좋을까요?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부양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딱 하나입니다. 이구환신 디테일하게 나오는지입니다. 5% GDP 성장률 제시하는지. 전인대에서 GDP 성장률 제시합니다. 그거 오늘 얘기 안 나오잖아요. 내일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전인대에서 전국 인민대표회의 전인대, 정협은 인민정치협상대회, 그래서 정협, 요건 상식상으로 좀 이해하시고, 일단 그래서 내일 전인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미리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리 항상, 빠졌으니까. 예, 미리 빠졌어요. 우리 지난주에 좀 편하게, 우리 좀 쉽게 하자고요. 좀 가족분들. 일단 2,500, 2,450이면 진짜로 싸진 가격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분명 그 가격대에서는 사실 우리가 개업 때도 버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금요일 날도 중요하죠. 고용 보고서 나오고 근데 고용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앨런 머스크가 해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지 않은 건 다 아니까 이것을 근데 그래도 미국 하면은 그 당사에 또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우리 유동원 상무님. 네. 유동원 상무님 아침에 제가 회사에서는 저희 화상회의를 하거든요. 했는데 일단 확률이 좀 침체까지 갈 확률은 적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장 큰 논리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제조업 지표, 비제조업 서비스도 빠지고 있는데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면 네. 경험적으로 일단 제 봤을 때 침체까지 안 갔대요. 근데 지금 대출이 증가하면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뭘까요? 그만큼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ISM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ISM은 이게 구매 담당자 네. 하는 거잖아요. 관세 때리는데 당연히 지금 안 좋겠지 당연히. 그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관세를 보고 뭔가 신규 주문을 하고 어제 보면 신규 주문 그것도 빠져가지고 미국장 더 안 좋았는데 똑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구매 담당자라면은 관세 보고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뭐 이지표랑 트럼프랑 이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의 네. 지표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관세. 네. 그러니까 관세 때문이에요. 기본은 관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관세 뉴스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이거 내일 뭐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관세예요, 관세. 트럼프가 관세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직접적으로 3월 4일 날 오늘이죠. 한다고 했으니 이제 보복 관세까지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은 트럼프가 여기서 어떤 반응을 할지 빨리 자다 깨야 되는데 지금. 그죠? 깨가지고 지금 이거 중국 때렸어? 캐나다는 식료품일 거예요. 오늘 네. 음식료 좀 움직였잖아요. 이거 먹을 거에 때려보면 인플레이션 셀 건데 빨리 좀 뭔가 좀 그죠? 유화적인 제스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협상하면 안 돼요. 일기 때는 다르다니까. 일기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센데 못 잡으면은 바이든 그래 떨어진 건데 인플레이션 못 잡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조금은 개인적인 바람은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 오늘 밤이라도 당장. 근데 그렇진 않겠죠. 일단 주말에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네. 언제든지 내가 언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이러면서 그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아직 놓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장 참여자들도. 왜냐면 지금 우리 지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네. 2650이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은 미리 우리가 선반영을 해서 지난주에 너무 아프게 막 멍들어 있어요. 지금 맞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업종,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오늘 특집 말씀드렸잖아요. 관세에 울고 웃는 거잖아요. 그럼 내일 관세 플레이가 트럼프가 또 그런 다음에 똑같다. 막 고부가서 해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조선방송 또 강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다소 조용하다거나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온다면은 낙폭과대. 그 낙폭과대 따봉은 어딥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오늘 삼성전자가 보합이죠. 네. 보합이 끝난 거는 의미를 둡니다. 이 난리통 시장에서 전자는 새침하게 보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하락을 멈췄다라는 거. 그러면 전자가 플러스 나면 하이닉스는 아직은 안 났죠. 네. 하이닉스는 사실 어제 엔비디아가 그죠? 그렇게 빠졌는데 하이닉스가 양봉이 난다는 건 양봉이 플러스가 난다는 건 조금은 그래 보이고요. 삼성전자 좀 버티는 것 자체. 그리고 요 정도면 54,000원대라면 기존에 올라갔던 가격대 수준이거든요. 처음 스타트한 가격대. 근데 변한 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요 정도 삼성전자부터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사실은 내일 시장은 반등이 시작된다면이라는 전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이 올랐던 것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 그러니까 관세 이게 딱 컨디션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 이것은 가정법인데 만약 관세 약화됐다. 그럼 오늘 많이 빠진 2차전지라든지 이런 것도 딱 전저점 부근. 그러니까는 계엄 때 빠진 그 수준까지 또 빠져 있어요. 또. 맞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할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은 아랫방향보다 윗방향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이게 두 번째 꼭 이건 낙폭과대의 성향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는 아시다시피 3월, 4월 달에 너무나도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네. 4월 달에 AACR, 5월 달에 아스코 있는 건데 우리나라 굵직한 기업들이 많은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뭐죠? 보롱이. 보롱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사서 이렇게 싹 쏘기 힘들거든요. 네. 거의 방산주급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조용히 식으로 강했어요, 제약바이오. 조용히 강했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보여주는 거를 알테오젠도 그냥 코스닥이 오늘 약해서 알테오젠 뭐 이러지만 이러죠. 오늘 3%에 나름 그죠? 그 프로그램 매도 물량도 거의 잦아들었다 하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우리가 수익률 게임을 한다는 존재가 맞다면 바이오 쪽에서 한 3월 달에는 한번 뭔가 해보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가 아까 2차전지 얘기 들었고 바이오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건 맞긴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또 큰 전제가 있잖아요, 이사님. 뭐가 있어요?
3월 말에 공매도 시행. 음. 공매도 시행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핀트가 어긋나 버리면 많이 오른 것들은 또 도망쳐가 될 거예요. 또.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체득하기 싫으면, 내 네. 직접적으로 하기 싫으면은 조금은 이런 큰 스킴과 그리고 이런 논리가 숨어 있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이 없으면은 하지 마세요. 지금 변동성 큽니다. 자신이 없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다음 어디라는 게 보일 시장이 온다니까는요. 그렇죠. 3주 전에 그랬잖아요. 2월 2주차 좀 보셨죠. 그때 살만할만 했잖아요. 얼마나 쉬웠어. 근데 지금은 안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가족분들 쉬는 것도 투자예요. 그렇죠. 제가 현금 말씀드렸는데 현금 어떻게 하냐고. 팔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욕심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5% 안쪽 들어온 거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안 팔았잖아요. 맞잖아요. 그것을 내가 지금 뭘 붙어보려면은 지금 저기 주식의 컨디션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이쪽 여기 이쪽 딱 빤한데 내가 올라서 못 붙는 건지 현금이 없어서 못 붙는 건지 트럼프를 욕하고 있는지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정신만 바짝 차리고 된다. 바짝 차리려면 계좌 컨디션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것은 내가 수익이 나서 건강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좀 솔직히 지금장에서 얼마나 수익이 나 있겠습니까? 그죠? 이미 손절 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일부 있거나 지금 그 2월 달에 수익 났다가 3월 달에 반납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지금 우리도 그래요. 직원들도.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하루 만에 자잘하게 벌었는데 아니 2월 달 내내 자잘하게 벌었다가 금요일 한 번에 털린 거죠. 더 중요한 건 털릴 수 있습니다. 근데 털릴 수 있다. 여기서 잘해야 된다는 거지. 오히려 쉬울 때 많이 먹었다가 여기서 털렸으면 여기서 어려울 때 잘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잘 생각해 보자.